파이썬의 설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파이썬은 www.python.org 해당 주소로 들어가신 후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윈도우 버전에서 32비트 내지는 64비트 버전 중에 선택해서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인베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설치가 어려우시니까요, 그냥 바로 실행 파일로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러로 32비트나 64비트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경로를 체크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추후에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설명을 듣지 않으시고 인스톨 나우를 바로 누르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혹은 학생이 계시다면 설치를 취소한 후에 다시 경로 추가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쉽도록 왼쪽 화면에 교재를 띄워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버튼 옆에 검색 버튼 있죠? 검색 버튼을 누르신 후 IDLE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글씨 크기를 사전에 잘 보이도록 글씨 크기를 쉽게 크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원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을 처음 실행하면서 제가 제일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프랙탈 트리라고 해서 거북이가 움직여 다니면서 단풍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게 파이썬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귀도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1991년에 만든 언어라고 합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직관적인 명령어 체계 그리고 풍부한 라이브러리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또 전문가까지 사용자층이 매우 두터운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언어 혹은 코딩이라는 것은 뭐냐?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잖아요. 이 말하고 코딩하고 결국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쉼표라든가 띄어쓰기, 괄호 이런 것들을 모두 명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대화하듯이 맥락적으로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만 안 해 주시면 컴퓨터를 코딩을 하실 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파이썬의 목적은 수학 교육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또 뭐 파이썬의 어떤 코딩 언어를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용어도 쉽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의 사칙연산은 우리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개를 기본으로 해서 슬래시를 2번 치면은 몫이라는 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 슬래시 2번에
4 이렇게 치면은 9를 나눴을 때의 목 2가 나오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몫을 슬래시 2번으로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데요. 9 4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9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값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9 곱하기를 2번 입력하고 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듭제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음수는 빼기 2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연산할 때 괄호하고 9 더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는 연산을 해 주실 때 중괄호 9 더하기 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숫자 계산은 되겠지만 형태가 이전에 출력했던 형태들과 다르게 여기에 괄호가 붙어 있죠. 이것은 사칙연산에서는 쓰지 않는 기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연산을 위해서 오직 소괄호만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다른 형태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고요. 우리가 중괄호는 집합해서 쓰죠. 그 다음 루트2나 루트3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2 곱하기 2번에 괄호 해주고 2분의 1 루트는 2분의 1 거듭제곱이라고 보면 되니까 2의 2분의 1 거듭제곱 3 곱하기 2번에 2분의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듭제곱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복소수는 우리가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2 더하기 i, 2 더하기 3i 이렇게 입력하지만 파이썬에서는 3 더하기 2j라고 입력하면 복소수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i 대신에 j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점은 3 더하기 i를 입력할 때 3 더하기 j라고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3 더하기 i를 입력하고 싶다면 3 더하기 1j라고 입력해 주셔야 올바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의 연산을 배우기 전에 변수의 개념을 좀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변수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x나 y의 y와 같은 문자를 얘기하는데요. 변수를 지정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j, 2 더하기 j 이런 거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반복해서 계속 사용해야 될 때 아예 문자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a를 equal 2 더하기 3j라고 지정하고 b를 2 빼기 3j라고 지정을 해두고 a 곱하기 b를 연산을 해보면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오죠. 그리고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해 두면은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올라가서 이제 곱하기 해봤고요. 나누기도 해보겠습니다. a 슬래시 b 나누기 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2번 2 하면 복소수의 거듭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부를 찾을 때는 a.real real 입력해 주시면 실수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a.imag 이렇게 하면 허수부 숫자가 나왔죠.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는 a.conjugate 여기서는 반드시 괄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켤레 복소수가 나왔고요. 절대값 혹은 크기를 구할 때는 abs의 a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어는
반복 사용을 통해서 점점 익혀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리스트는 우리 수학에서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다루면 되게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괄호를 해주고요. 엔터키 위에 있는 대괄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대괄호예요. 1, 2, 3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얘가 수학의 수열처럼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수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는 1, 2, 3, 4, 5의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화면을 약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의 이제 원소를 내가 꺼내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대괄호를 치고 해당 항 번호를 부르는 건데요. 그런데 파이썬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 일상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진행되지만 파이썬에서는 0번째,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걸 가져오고 싶다면 A0 그럼 첫 번째 걸 가져오고요. A1 이렇게 치면 두 번째 걸 가져옵니다. 또 맨 마지막 걸 가지고 오고 싶을 때에는 A에 빼기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오히려 거꾸로 맨 마지막 걸 가져오죠. 이것도 차츰 다른 코딩들을 해보면서 천천히 익히시면 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a.append 그리고 나서 괄호하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원소 17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보시면 17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자주 쓰는 명령어예요. append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 a.append 괄호하고 9 엔터 치면 확인해 보시면 9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후 실제로 포문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거나 다루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